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청산히 여기던 때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가 어떤 욕심을 내봤겠나 싶었지만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보니 나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나는 아들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았다. 한 수 더 내다보고 아니라고 말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가 든다. 당시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 거미줄에 엮인 것처럼 꼼짝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전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겠지?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늙어가며 부부로서 평생을 보내는 것,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단조로울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큰 목표를 세워보았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평범하게 살다가 순리에 맡기고 싶었다. 하지만 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니겠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우리 아들이 각각 찬 나이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멀쩡하게 달렸고 눈, 코, 입도 다 제자리에 있는 놈이 글쎄 여자를 안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자를 안 만나는 거냐? 못 만나는 거냐?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 별별 질문들을 다 했는데 아들은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자리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다. 아, 너 뭐 혹시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하라 이 소리다. 내가 정말 너에게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겠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니? 내가 되면 알아서 다 할 건데. 왜 그렇게 보채고 그러세요? 지금은 뭐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고 여유도 없다니까요. 아, 그건 그냥 알아서 만나볼게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 친구들 자식들은 전부 결혼을 했는데. 아, 너만 총각으로 남은 거 아니냐? 애들 다 시집가가 가지고는 손주를 낳았네. 어쩌네 하는데 너만 이러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내 친구들도 내 걱정을 하더라.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결혼이 필수인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직은 제 짝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변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아들이 짝을 어떻게 찾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뭐가 덜해서 나름의 대기업에 다니고 돈을 모았는데 왜 그런 거니? 게다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청약도 넣고 집도 마련했어. 이럴 수도 있겠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냥 아직 맞닿을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하네. 아이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도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해. 내 친구들 중에 벌써 이혼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지 알아? 나는 한 번 한다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테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만 여자를 만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남자였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인간이었어. 취직도 생각보다 잘 되어서 상여금도 많이 받았고 알아주는 직장에 다녔어. 청약으로 내 집도 마련했고 주식 투자도 괜찮아 보였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고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돈이 없으면 이상한 거야? 아들은 사치를 부리거나 하는 타입도 아니었어. 게다가 나는 며느리 살림에 절대로 참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그랬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영감심이라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물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는 아들의 행복을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할 때에는 젊은 시절의 고생을 조금 봐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단계였으니까요. 아들에게는 항상 우리 부모가 하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선택에 따라 크게 된 이 건물은 너에게 증여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결국 아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선자리를 알아봐서 결정을 내렸고 그중 중매쟁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자분을 만났을 때에는 군소리 없이 나가버리길래 그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워졌어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아들이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게 됐습니다. 함께 걱정되는 마음을 가진 부모로서는 당신이 결혼을 어떻게 여길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네요. 먼저 연락도 하고 애프터 신청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딱 한 번 만나보고 뒷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별로였다 하면서는 절대 만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평소에도 재미가 별로 없는 인간이고 습기도 없고 말주변 머리도 없는 놈이라요. 요즘 한마디로 감수성이 전혀 없는 놈이라 여자 쪽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래야 대화라는 게 진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벌써 선자리를 4번이 나가는데 4명의 여자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건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를 꼬시는 법을 모르겠으면 책이라도 읽던가. 아니면 요즘은 연애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가서 좀 배워보고 할래요? 아이고, 엄마. 무슨 연애를 글로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그래요? 그냥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이 있겠지. 선자리 나가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요. 그렇게 선자리를 계속해서 둘러싸도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아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헛된 만남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선자리를 거절하더라고요.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나이 40줄이 다 되어가는 아들은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라는 변명을 하며 선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노총각으로 평생 늙어봐야지. 말은 아들의 졸업 후 시절에서 이어져 왔다. 춘길은 대학생이 아래의 이야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말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가면을 하고 있는 쌍둥이들을 제대로 깨울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난 굳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패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제 겨우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방문하러 올까요? 라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빠르게 결혼하지를 바라지만 아들은 왜 그렇게 강요해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생각해봐요. 내가 노총각으로 놀림을 받는 것은 속상하다가도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더 이상 아무도 말을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정말 친구들이 자랑거리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내야만 했지만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한 회수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잡아드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라며 말했었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보고 말을 전해달랬고 나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었지만 내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갔을 때 친구들이 한마디씩 ROW&D 던져버렸어요. 경수가 너도 언제 아들을 장가 보낼 건데? 너가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는데 지난해 숙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끝이었어. 그래도 숙자가 잘 대한 며느리를 보기도 했었던 것 같더라고. 왜 다른 사람의 파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어쨌든 그들도 잘 맞아 들었으니 집안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알잖아. 경순의 집도 ASAP에 가야 해.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공주도 거들기 일만 남을 걸 최근에는 정자도 얼려버린대.
근데 필수 결혼 시대는 아니잖아. 어쨌든 이제는 아들이 의사 여자친구를 만나서 정말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산다고 해 친구들이 자랑질을 하자 말이야. 그 곁에 의사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친구들이 다 잘난 의사 며느리가 될 건가 봐. 역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의사 여자친구를 만나면 결혼을 미룬다고 했더니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좋겠어라고들 해. 그랬더니 어쩌다가 경숙이 더 좋아지는 것 같네. 어디서 그렇게 잘생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야 제 둘째 아들도 여자친구 없네요. 친구들이 의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게 소개시킬 수 있냐고 합니다. 제 아들들은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술자리에는 저와 티격격을 많이 하며 오롯이 제게 초를 칩니다. 의사인가? 아니면 그냥 사기꾼일까 말할 수 없구나. 저희 집은 건물과 재산이 있어서 여자들이 사기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말이 유행이라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반푼이 신화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면 어떡하니까요? 내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기꾼일지 모를 때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들이 그래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했나 봐요. 이러는데 다른 이유 없이 사기가 나도 아는 것은 몰라도 사기하기는 알아요. 아들이 잘 살았던 척하는 어머니, 내 친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려해주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작년 결혼을 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의사라는 칭호에서 속지 말고 내면을 봐.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냐야. 몇 년 전 우리 아들을 파혼시켰던 그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하더군. 그까지도 건드리기 싫었는데 왜 그 여자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했지? 내가 괜히 남의 살림 건드리지 마. 여자를 갖고 살아. 왜 자꾸 다 친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오. 숙자가 씩씩하게 이야기하자. 숙자 아들이 파혼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만큼 이런 속사정까지 알고 있진 못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좀 당황해했다고. 그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숙자 어머니와 사기꾼에게 걸린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사기꾼에게 속아 파멸한 숙자의 아들의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지만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 두 사람은 서로 예민해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도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숙자의 아들은 영 마음이 찜해져 있었어요. 숙자는 항상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격지심을 부리고 있어서 계속 화해하고 있어도 마음까지 화해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가도 숙자는 계속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했고 아들은 그저 잘 만나고 있다고만 대답했죠. 어느 날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전혀 의심 없이 명세서를 열었는데 아들의 카드값이 상상할 수 없이 높았어요. 카드로 대출을 받았는지 카드론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아들이 퇴근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고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빌려서 사용했다며 변명했어요. 아들이 왜 남의 카드값을 봐며 저에게 수염을 붙였고 황당했던 숙자 어머니는 어느새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해달라며 덧붙였어요. 말을 하라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받아쓰기 해봤다고 충분히 갚을 돈은 다 있다고 했어요. 안심하라고 하지만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아들이 수상해서 그 후로 아들이 완벽하게 자신의 카드 명세서를 숨겼고 다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픈 표정인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얘기해 절 남편에게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돈을 땅에 뿌리고 있어서 왜 필요하면 돈을 더 빌어 써서 사용하는 건지. 사람들도 얘기하네.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하던데 너무 걱정되니까.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갚을 수 있을 거야? 내 아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시작해봐.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건 아니라며 말했더니 거짓말인지 묻더니 사기꾼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너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아들이 돈을 쓰는 것에 예민해했던 거지. 숙자가 실실 웃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넣었는데 그는 하루 종일 꽈배기만 먹고 사는 것 같아 비웃는 것을 잘했어. 더는 이 꼴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숙자를 무시해도 계속해서 제 속을 들추는 것을 참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다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 무시를 해도 숙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제 속을 계속 들추는데 왜 참아야 하겠어. 숙자야, 내게 무슨 악감정이 있니? 왜 우리 아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 아마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게 정신 차리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후로 친구들이 모임을 열 때 나오지 않았어. 숙자 덕분에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숙자와 싸움을 피하고 감정 소모를 덜할 수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어. 시간이 흘러도 아들은 결혼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숙자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 만나볼까 생각했으나 결혼 생각은 아직 부담스러워서 아들에게 시간을 주고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 생각 중이긴 하지만 아직 소개하기는 부담스럽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겠어?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만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지난번에 카드값을 보니까 너무나도 걱정돼서 말이죠. 여자친구에게 돈을 부어주는 건 아닌데 아들이 미쳤나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 속은 더 답답해지고 말이에요. 단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괜찮은 사람 같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 결국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너무나 착한 아가씨가 저에게 공손한 말을 건네주네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공손하며 정말로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요. 배시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뺨을 쭉 뽑아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그날부터 계속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만남은 한 번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 가끔씩 먼저 연락이 왔는데 밥을 먹자는 제안이나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가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참 좋았어요. 당연히 만날 때마다 은근히 호감 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럼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능력도 좋은 의사가 일을 쉬면 되나 남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지. 성과의사면 돈도 엄청 잘 벌었겠다. 병원을 가진 사람 아니고서야 거의 다 영업이라 생각만큼 엄청나게 부를 쌓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개인 병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동네는 정했고 나랑 남편이 가진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건물에 성형의사를 떡하니 내줄 수 있지? 정말요. 어머님이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어머님이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평생 어머님 옆에서 효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상상이네. 상상만 해서 뭐해? 얼른 우리 아들이랑 결혼 날짜 잡고 준비하면 되지. 내가 며느리 살림에 절대적으로 간섭도 안 할 거고 뭘 하든 응원해주마. 제가 결혼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자 바로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아들과 찾아와서는 인사를 올린다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제 앞에서 고집을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뭐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추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들이 입영에 당첨되어 전세를 내주기로 한 집에 두고 왔어요. 아들이 저녁 시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해요. 집에 대한 가전제품 등도 스스로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을 꾸며놓고 살고 있는지 궁금했고 간단한 의뢰를 하러 방문했죠. 집 내부를 둘러보며 놀랐어요. 집은 꽤 넓은 편의 소파 하나와 큰 식탁이 거실에 있고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만 있는 것이었어요. 가구가 많이 없어 보여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이 집을 둘러볼까 고민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할 일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집안에는 공기청정기가 5대나 놓여 있었는데 거실에만 3대가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흡연을 하나 했는지 궁금했지만 만날 때도 피운 적이 없고 집이 연기향이 나거나 흡연향이 나는 게 없어 기관지가 약한 것 같아 이상했어요. 목이 마르길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 했지만 며느리가 금지했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다거나 냉장고를 열지 말라고 해서 조금 이상했고 밖에서 물을 사오라고 했어요. 죄송해하며 말한 며느리는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아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해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근처에 커피를 잘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요. 저는 지금 집에 물을 채워놓은 것이 없어서요.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아 놓은 채로 나한테 놀랐어요. 앞으로는 냉장고 문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시는지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동네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더니 의심했던 마음도 사라졌어요. 결혼식 준비를 할 때 신부의 드레스와 메이크업이 중요한데 요즘은 스드메 아고라고 해서 패키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며느리가 잘 선택해주고 식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찾을 거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멀리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서울 어디든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안하고 좋아하시는 곳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도 편안할 거예요. 어머님 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을 원하세요? 모든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착각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할지 혹은 아들이 결혼을 할지 혼동이 올 정도로 모든 준비를 전부 저가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한 발 뒤에 서서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우인지 뭔지 제 취향대로 초대장이나 예식장을 선택하고는 결국 결제는 저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고르신 드레스는 저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딱이라 생각했는데 더 비싼 드레스라고 해서 예산을 초과해 고민 중입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훌쩍 넘는 선택이라 부담스러워요. 결국 결혼식은 한 번뿐이니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야겠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먼저 지금 아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받았어. 들어오기 전에 약간 늦어도 괜찮겠지만 결혼식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호텔 결혼식에 대해 걱정하지 마.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아들 결혼식을 위해 저축한 돈이 있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맞춰주고 대금까지 내줬어. 하지만 며느리가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초대장도 나왔어. 나도 주변 지인들한테 초대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 친구들을 빼놓을 수는 없지? 전에 경조사에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숙제 때문에 결석했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먼저 연락을 줬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드디어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야지. 요즘엔 그냥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면 안 돼. 그러면 초대장을 준비해 모임에 꼭 와. 우리 아이들 소식이 정말 궁금했어. 밥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친구를 불러 모았지? 그리고 숙제도 불렀어. 그냥 제대로 자랑을 해야 돼. 누가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생각했을까?
계속해서 의심이 풀리지 않았어. 모임을 하루 종일 기다렸고 그날이 왔을 때 몇 개만 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가니까 친구들이 반가워했어. 친구들이 다 와서 나는 초대장을 주말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야? 성형외과 의사랑 말이지. 그동안 아들이 참 잘 살아왔는지 친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의대 출신이거든. 내가 나중에 며느리 후배들 괜찮은 애 있으면 너희들 둘째 아들들이랑 연결시켜 줄 거야. 어머, 너무 잘 됐어. 성형외과 의사면 돈도 잘 벌겠네. 아, 물론 경숙이네 아들도 한가닥 하긴 하지만 성형외과의 사랑은 비교가 안 돼. 다들 내가 뿌린 만큼 수학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준비해와야 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 테니까 다들 맛있게 먹고 결혼식이 코앞이니까 그날 한 번 더 보자고. 네, 어디 한번 며느리 자랑도 좀 해보고.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궁금해서 어제 내가 다 잠이 안 왔어. 잠이 안 온 건 아니라고. 근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새로운 며느리이고 그런 건 아닌데. 의사면 성격도 보통 아닐 텐데 다 편견일 뿐이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착하면서 순진하고 말이야. 결혼 준비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더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 하나하나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결혼 후에도 정말 일어날 갈등 하나 없을 것 같아. 얼굴도 예쁘고 말이야. 성형하면서도 얼굴 다 손댈 텐데. 모든 지인들도 성형을 할 텐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려울까? 너는 왜 그게 그렇게 말하니? 좋은 날이니까 참고 넘어가겠어? 아무튼 다들 청첩장 받아. 숙자가 그렇게 딴지건데. 아, 제가요. 성형수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고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숙자의 말을 듣고 나의 얼굴이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며느리 사진을 보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웨딩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며느리의 미모를 칭찬하며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돌려보는데 숙자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자가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을 확 빼앗아 가는데 친구들이 황당해하며 무슨 짓인가 묻는데 확대를 막 하더니 며느리의 얼굴만 대문짝만하게 보고서는 제게 다가와 갑자기 제 머리턱을 잡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숙자가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이라고 소리 지르며 머리턱을 잡았어요. 제가 몰랐다고 해서 숙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는 거지? 얘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말해. 아니다 말로 하면 모르겠지.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안다고. 그녀 지금 어디에 있어? 당장 잡으러 가야 해. 그녀를 찾아라 우격분한 숙자의 말이었어요. 말해줄 수 없다니까 그런 거죠. 너 정말 쿨한 남자야. 너처럼 나도 되고 싶어 아저씨. 특히나 외란몬 킥에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 제 집 맞다면서요. 아이 딸란대로 뜨고 자세히 말해주면서 달라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요. 그 집은 아니지만 제 며느리 집이에요. 불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곤란해하니까 왜 그러는 거죠? 수리공은 난감해하며 어쩔 줄 모르는데 숙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어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믿음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열쇠 수리공도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요. 말이든요. 며느리 집이니까 책임지겠다고 제대로 떼놨어요. 대답해봐. 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둔해야 될까요? 이어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말해야만 해. 클로즈 패스. 한중어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놀라워하여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3명이나 나타났네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막으며 신고한 사람이 없다며 경찰에게 물었죠. 그리고 경찰은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하더니 숙자가 갑자기 나타나 며느리를 공격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경찰이 말리고 나는 집 안으로 도망쳤죠. 거실에는 술병과 화투패가 놓여 있었어요. 경찰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더니 경찰의 표정이 변했어요. 변하더니 방문을 열고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 시작했어요. 집안에 숨어있던 남자 5명과 며느리를 체포하라고. 저는 경찰서에 잡혀간 며느리에게 사정을 듣고 싶어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에 취직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공부는 잘했지만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며느리는 의료사고를 내게 되었죠. 하지만 하필 운도의 환자가 중국인이었다. 수억 원대의 소송을 걸었고 그 일로 사회초년생이 시절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불법적인 일을 알아보다가 친하게 지내던 술집 마담에게 제안을 받고 집에서 놀이판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몰래 술집에 자주 오는 VIP 고객들을 데리고 놀이판을 열었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수억이 뭐 금방 벌리겠다는 며느리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치면서 본인이 사업가다, 의사다, 대기업에 다닌다 하면서 남자들에게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거지요.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주우라 동창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형외과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놀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 좀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 준 거죠. 저희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돈도 꽤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팔자나 피고 살을 아면서요. 며느리는 저희 집 재산을 보고 한탕해서 빚을 전부 청산하려는 속셈이었다 거고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바닥을 가볍게 때렸고 그 여자는 아들을 부르고 싶지도 않아 서로 마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사기로 시작된 문제는 불법 사기로 확대되었고 집에서 소송을 걸고 숙전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증거가 명확하고 추가 피해자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결혼은 제기되지 않았고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나 봐요. 하지만 인생은 아직 길고 모든 것을 돌이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무 쪽팔렸다고 느끼지 마시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며 응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